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곧 다가올 불장을 대비해서 상승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을 고르는 법을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보고 있는 메이저 코인 중에서 가장 상승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코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1일인데 제가 이 영상은 추석 연휴 때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불장의 시기를 빠르면 10월 중순, 늦으면 11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마다. 차트도 지금 너무 많이 다르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차트도 있는 반면에 상승 모멘텀이 나온 차트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트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로 좋게 보는 알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알트코인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임새라든가 이런 기본적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좋은 알트를 고르는 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알트 차트를 봤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 종목을 홀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좋은 차트를 고르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 두 번째로 캔들, 세 번째로 파동. 이렇게 3가지로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은 어떤 차트에서 좀 유용하냐면 파동 분석이 어렵거나 안 되는 차트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코인의 목표가를 정할 때 이 신고점을 넘어가는 차트에서는 그 목표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항이라든가 매물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다양한 차트 분석 방법이 있지만 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어디서 어디까지를 목표가로 가져갈 것인가 이걸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동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알트 차트가 이 파동이 맞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시가총액이 큰 차트나 명확한 파동을 보여주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파동 분석이 안 되는 차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차트가 그렇죠. 그럼 그런 차트는 어떤 걸 봐야 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로 이평선의 정배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아무리 초보이신 분들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지금 알트코인이 차트가 전부 다 다른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바닥에 이렇게 기고 있는 차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그냥 하락만 하고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죠. 이런 차트는 어떤 파동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때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가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거래소 차트에서도 이동평균선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도 당연히 지표를 찾아서 쓰실 수가 있죠. 무료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평선은 5일선 20, 60, 120, 240 이렇게 5개를 설정을 해놨고 색깔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위에서부터 파란색, 빨주, 노초로 표시를 해놨어요. 색깔을 왜 그렇게 표시를 해놨냐? 바닥에 기고 있는 차트에서 이평의 정배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 파동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바닥에서 죽어있는 차트는 반드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배열이 뭐냐? 시간 프레임이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위치해야 되고 시간 프레임 순서대로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정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21선이 이렇게 있고 60, 120, 200 아래에 있는 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이게 정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정배열인가요? 아니죠. 정배열이 되려면 제가 지금 파란색을 5일선으로 설정을 해놨죠. 이동평균선의 순서가 파, 빨, 주, 노, 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반대 순서죠. 파, 빨, 주, 노, 초로 아예 반대로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역배열이죠. 지금 이 차트는 완벽하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차트예요. 일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차트는 언제 오를지 모르는 차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흐를지. 불장에서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배열이 아주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다가 여기 있는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서서히 상승을 시작을 해서
파란색이 제일 위에 오고 빨, 주, 노, 초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유심히 봐야 될 차트가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캔들이 정배열을 만든 이후에 최소한 이 22평, 그러니까 빨간색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캔들이 지금처럼 파란색이 5일선이죠. 5일선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얘는 볼 필요가 없는 차트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 즉 21선인데 이 위에서 캔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붙죠. 1번 정배열, 2번 캔들이 22평 위에서 놀아야 된다. 최소한 일봉에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때부터 좋은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동평균선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 캔들의 어떤 그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정배열이 됐을 때는 바닥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정배열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매수하기에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시는 차트는 에이다 주봉입니다. 에이다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정배열을 만들었죠. 정배열을 만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던 차트죠.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매수를 했어도 2000% 가까이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차트입니다.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배열을 보고 사도. 라이트코인도 20년도에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었죠. 물론 주황색이 더 위에 있어야 완벽한 정배열인데 완벽한 정배열까지 기다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파란색 5일 2평과 20일 2평 빨간색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최소한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모든 2평이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파란색, 빨간색이 가장 위에, 특히 파란색이 가장 위에 있어야 상승할 수 있는 차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슨 코인이 기술력이 좋다, 어떤 코인이 뭐 이번에 테마다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차트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평선으로 좋은 차트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좋은 차트를 보는 법, 바로 캔들이죠. 보시는 차트는 하이브 차트이고 2021년 1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차트인데 처음으로 제가 좋은 캔들을 발견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2024년 10월 말이죠. 11월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운영하는 캔들의 신전에서 하이브는 아주 좋은 상승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4시간 캔들이죠. 최근에 제가 올렸던 상승 캔들 쇼츠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 캔들이 바로 상승의 핵심 캔들, 상승 다람쥐 캔들이죠. 모든 캔들을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정리해놓은 캔들은 제 캔들 매매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캔들 위주로 몇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 캔들을 하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상승 다람쥐 캔들의 특징은 이렇게 양봉군 선상에서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고 저점에서 스타트를 했을 때 신뢰도가 높습니다.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른 캔들과 구별될 정도로 의미 있는 크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봉에서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여기 상승 다람쥐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4시간 봉에서도 상승 캔들이 보이고 일봉에서도 상승 캔들이 보인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올랐냐? 작년 11월 스타트해서 한 2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과 조금 조합을 해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차트 중에 특히 이렇게 과거의 하이브처럼 21년 이후로 어떠한 상승 파동도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차트가 횡보하다가 저점 근처에서 상승 캔들이 뜬다면 이런 차트는 매수를 해볼 만한 차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종목 중에서 혹시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왔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동을 통해서 좋은 차트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는 차트는 도지코인 차트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메이저 알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지코인은 저점부터 시작해서 약 62,000%가 상승을 했던 엄청난 코인이죠. 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 몇 퍼센트가 하락을 했냐? 93% 가까이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실 때는 절대 레귤러 차트로 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레귤러 차트로 보면
거의 상승분을 다 되돌려서 죽은 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로그를 켜보시면 도지는 상승 파동에 0.382밖에 되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불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과열과 그런 심리적으로 흥분되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 반드시 로그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는 거의 로그 기반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앞에 선행 파동에서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고점을 찍고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지를 좋게 보는 이유는 자, 만약에 최악의 경우 도지가 이렇게 A파가 끝나고 이게 B반등이었고 이게 C로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소한 70% 이상이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는 이제 죽은 차트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 이미 이렇게 조정 파동이 형성이 됐고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 발산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고점을 뚫는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도지의 어떤 그 파동은 뭐냐? 저는 고점부터 시작된 조정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파 연장 터미널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4파가 여기서 끝나고 상승하는 5파 진행 중인지 아니면 4파가 덜 나왔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덜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간다 했을 때 얼만큼의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가? 모든 알트코인이 파동의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얘가 만약에 파동의 그런 법칙들을 지켜준다면 3파의 1.618배는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2달러의 가격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을 해도 한 800% 가까이의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동에 대한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최소값을 정해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가정입니다. 내려가면 최소값이 더 낮아지겠죠? 최소한 1에서 3파까지의 1대1을 넘기는 구간인 이런 1.16 지금부터 가정을 해도 한 400% 가까이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기대값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값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앞에 상승 파동이 나왔다. 조정이 여기서 끝났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폭락을 해도 얘는 다음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 그리고 폭락을 안 한다면 이런 식으로 5파 연장 터미널로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기대값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에서 보셔야 될 건 특히 메이저 코인에서 선행 파동에서 이렇게 임펄스 형태의 상승 파동이 나왔는가? 임펄스라고 하면 파동이 이렇게 겹치는 거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나왔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고점이 21년이나 아니면 20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고점을 못 뚫고 있다면 오히려 다음 파동에 상승 파동이 더 크게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차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 코인 중에서 그런 차트들이 몇 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임펄스로 보이는 파동이 없어요. 여기도 올라온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동 분석을 할 수 있는 차트인지도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얘가 파동 분석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임펄스 파동이 나왔을 때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평선 같은 것을 보고 정배열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선행 파동에서 완벽하게 깔끔한 임펄스 형태는 아니지만 추세 파동이 나왔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되는 차트는 오랜 기간의 조정 파동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382 구간 안에서 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동도 좋은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파동을 몰라도 비슷한 형태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 코인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도지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장세에서는 더욱더 차별화돼서 가는 놈만 더 가고 못 가는 놈들은 좀 철저하게 외면받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조합을 해서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코인들이 이평이나 캔들이나 파동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십시오. 상승 모멘텀이 보이는 코인들, 이평이 정배열되어 있는 코인들, 좋은 캔들이 나와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좀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큰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